역할만 남고 실존은 사라진 나 자신을 찾고 나아갈 방향을 제안해 주세요. 제가 되게 고민해서 7년 전부터 시작한 여행입니다. 저는 이분이 하신 표현을 이렇게 제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나는 어떤 것을 지키는 세파트 같은 인간이 됐구나. 제 일을 한 15년 할 즈음에. 세파트라는 느낌 아니었어요. 그땐 제가 훈련된 개 같다고 느꼈어요. 네. 그래서 영화를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연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연기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민이 시작된 것은 이미 그 여행의 시작에 서 있다. 그리고 한 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어둡더라도 안개 속으로 들어가셔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온다면 그때 또 더 얘기할게요. 저도 막 풀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여행이 시작되신 걸 축하드릴게요. 부디 멈추지만 마시고 계속 가다 보면 우여곡절을 거치다가 결국은 본인이 원하시는 그 성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제가 바라드릴게요. 저도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마음만 있고 실천이 안 될 때 스스로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무슨 노자의 도덕경들을 다들 자, 상당히 심오한 얘기들을 하시는것만요. 네,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게 평일날 저녁에 돈 내고 오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네, 뭐라고 해도 오잖아요. 지금 평일날 저녁인데. 그러니까 이런 심도 깊은 내용들이 지금 다 질문 나오는 겁니다. 지금 아까 남편 자랑하셨던 분 빼고. 자, 마음만 있고 실천이 안 될 때는 스스로 동기부여. 이거는 전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의 속도와 몸의 속도는 다르다. 그래서 마음이 강하고 정신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몸의 속도의 변화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 생각이 강하고 신념이 강하고 추구함이 강하실수록 몸의 속도를 좀 기다려 주셔라. 몸과 생각은 시차가 난다. 일본 만화 황금주댕이라고 아세요? 말을 하면 입에서 막 황금이 나오는 주댕이가 있는데 그 영화 보시면 왜 저 인간이 지 스스로를 저렇게 자랑하는지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남들이 안 웃으는 부분에서만 여러분은 웃기게 될 거예요. 영화 꿀팁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 첫 번째는 생각과 몸에는 시차가 있다. 그리고 몸은 과거에 습관으로 살거든요. 근데 인식이 좋은 사람들은 새로운 인식이 들어올 때 바로 바꾸려고 해요. 너무 좋으니까. 인식이 되게 유연한 사람들이 있어요. 평일날 여기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인식이 되게 유연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몸의 속도로 살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미 변화되고 있으니 몸도 몸의 속도를 좀 기다려 주셔라.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의 시차가 좀 나신 것일 수도 있다. 네, 마지막 한 번만 할게요. 스트레스 내성이 약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방법을 듣고 싶습니다. 근데 스트레스 내성이 약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방법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실 수 있고 이것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자기를 직관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에게서 나와야 자기를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변화의 첫 단계래요. 인지나 인식.
여기에서 좋아지면 인정. 인지나 인식을 못하면은요,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네. 너 그런 거야? 그러면은 그래? 야, 그런가 보다. 네가 얘기해 보니까 이렇게 안 돼요. 뭐? 지는 언니나 잘해. 지는 아이고 무슨 언니나 살 빼라고. 남한테 뭐라고 할 때가 아니야, 언니가. 지는 뭐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지는 뭐. 그렇게 해서 지는이라는 말로 방어하고, 그러니까 뭐라는 말로 방어하고 지는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내면으로 안 돌아오니까. 근데 이분은 일단 인지하시고 인식하셨어요. 약간 이러니까 북한 율동 같네요. 잠깐만 있어봐. 이거 내려놓을게요. 자, 다 끝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본인이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 능력도 있고 인식 능력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정도 하셨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전 스트레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몇 가지만 소개해보고 마칠게요. 첫 번째, 쓸데없는 스트레스가 있고 넘어가야 할 스트레스가 있다. 자, 쓸데없는 스트레스는 결국은 알고 보면 한마디로 쓰잘데가 없는 거예요. 짐을 져서 별 도움도 안 됐던 거. 그런 게 꽤 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고요한 시간을 가질수록 자기 마음에 힘이 좀 생기거든요. 고요한 힘. 그 고요한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뭐 요가도 있고 뭐 몸을 사용하는 명상도 있고, 그리고 필라테스도 그 호흡이랑 잘하면 그게 돼요. 예? 그냥 뭐 그거 뭐 다이어트 하려고 뭐 이런 거 하려고 뭐 필라테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몸의 재활과 균형을 맞추면 인간은 고요해지거든요. 근데 막 필라테스 하고 요가하고 막 삼겹살 땡긴다. 이거 지금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지금. 막 요가하고 나서 완전 땡기지 않냐? 고기? 나 진짜 막 오늘만 먹자. 막 진정한 요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좀 호흡의 안정을 찾으면 인간은 필요 이상의 식욕이 줄어드는데 너무 몸을 많이 써서 땡긴 거였나요? 그러니까 그 고요한 시간을 갖기. 근데 인간이 왜 고요한 시간을 우리가 두려워하냐면 고요하면 정서의 허기가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사람 마음에 있는 정서의 정신의 문제들은요, 인간이 시끄러울 땐 못 찾아와요, 나에게. 근데 고요해지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잠들기 전. 그러니까 기도도 막 시끄럽게 해요. 계속. 고요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기도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야 누가 말하는 게 들리죠. 막 말하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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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세요. 그리고 알려주마 그랬더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지금. 그 사람은 사실 알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자기 위로는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 정말 듣고 싶으면 고요해져야지 좀 잘 들리겠죠. 근데 우리가 고요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서의 허기가 있으면 고요해지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막 핸드폰 하는 거죠. 잠들기 전에 핸드폰을 하는 사람이 있대요. 실제로. 자기 전까지 한대요. 자기 전까지.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떨어져가지고 지 주댕이를 딱 까는데도 미쳤나 봐요. 진짜 계속 주댕이 까고 눈탱이 까는데도 한대요. 이거를. 근데 그거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잠들기 전에 고요해지면 정서의 허기가 찾아오고 그러면 정신이 혼란해져 수면에 취하지 못하니까 핸드폰을 막 해가지고 에너지를 앵꼬시켜가지고 앵꼬시킨 상태에서 수면에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러면 렘 수면이 취해지지 않아요. 렘 수면이 취해지지 않으면 알파파가 나오지 않아요. 알파파가 나오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지울 수 없어요. 그러면 자기는 잤겠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하고 뻐근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요. 그러면 애나 남편이 조금 뭐라고 하면은 엄마가 아침부터 성질 돋구지 말라고 그랬지. 너 엄마 성격 알아 몰라? 어?
이런 방울뱀 소리를 내게 되고, 무슨 뱀이 아침부터 나오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가고 나면 이 여성분은 정신이 돌아와요. 아, 나 이거 뭘 한 거야? 난 진짜 내가 생각해도 좋은 엄마는 아닌 것 같아. 너무 속상해. 배가 고프네. 그냥 또 장난꾸러기 되고 막, 아니면 쇼핑, 택배 계속 오고, 오후에 아저씨 반품 시키고, 또 소화전환에 있어요. 갖고 가세요, 아저씨.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몇 번 드려요. 그 정서역이. 이거 못한 거. 이런 모든 이야기에 동의하신다면 자꾸 들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걸 누가 비난하면 안 되거든요.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근데 보통 가족은 이러면 비난하거든요. 자기야, 왜 그렇게 살아? 지금 택배 몇 개째야? 그럼 그 여자가 뭐라고 해요? 자기야, 나도 고칠게. 이러지 않아요. 싸서 샀어. 싸서 샀다고. 자기는 좋아하는 거 맨날 다 사면서 무슨 뭐, 나는 싸서 벤츠 하나 샀더니 뭐 그냥 진짜 완전 짜증나. 그러면 이러면 또 문제가 또 일어나고, 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삶의 지침은 전 가족에게 받는 건 좋지 않다고 봐요. 가족은 뒷모습으로 보고 배우면 최고고요. 앞모습으로 얘기를 듣는 건 자기랑 합이 맞는 그런 책도 보고 그런 말도 듣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만나서 밥이라도 사주고 커피라도 사주면서 수다도 떨고, 그게 제가 보기엔 좋은 것 같아요. 오토바이도 타고요. 제주도 한번 오실래요? 네? 아니, 저 서울 있을 때 제주도 가서 타시면은 이렇게 제가 좋은데, 용두암 같은데 안내해드리고, 뭐 한번 우리 뭐 바이크 타죠 뭐. 감사해요. 30분입니다. 아쉬울 때 끝나는 게 다음에 또 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 들을 만한 거, 그게 또 자기 영혼에 푹 이거래요. 그러니까 강연도 좋고, 영화도 좋고, 공연도 좋고, 책도 좋고, 사람도 좋고, 자연도 좋고, 종교도 좋고, 운동도 좋고.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거에 돈을 쓰시고, 물건을 사는 것도 좋지만 경험을 사는 건 더 좋대요. 왜냐하면 정말 좋아하는 경험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필요 이상의 물건을 갖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조금 더 정리가 되면 마음이 좀 더 가벼워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필요한 게 있으시다면 꼭 사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고 싶은 게 하나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